중국 유학생이 미국으로 반입한 붉은 곰팡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전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신고가 왔습니다. 거기 전기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여기 뭐 아무도 없는 데인데 전기가 왜 이렇게 나가지?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전기가 엄청 많이 나가.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아니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어디서 많이 나가는 걸까?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봅니다. 경찰들이 투입돼서 딱 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발견한 건 뭐냐? 불법 생물 실험실이 있었어요. 불법 생물 실험실. 이거 한국에 보도 안 됐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이걸 찾았어 어쩌다가. 나 이거 찾고 소름 돋았잖아.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리들리에서 경찰이 전력 과다 사용 신고로 한 창고를 수색하다가 발견한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900마리 유전자 조작 실험쥐와 코로나에 감염된 일부 쥐들, 그리고 5,000개 이상의 병원체 샘플. 이 실험실은 무허가였고 무신고고 허름한 위생 상태. 운영자는 중국 국적의 주자베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명으로 제스주라는 이름 혹은 장허라는 이름을 두 개를 사용했고 두 개의 불법 의료기기 회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어느 주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샘플을 수거했고 미국에서는 마치 몰래 연구하듯 병원균을 들여왔던 것이죠. 실험 목적이라는 명분 뒤에는 과연 어떤 조직적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미국 기사 검색하다가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이런 도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미국 전역에서 중국 유학생 혹은 교환 연구자가 병용균 샘플을 밀반입하거나 신고 없이 실험한 사건이 최소 5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5월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F1 비자로 입국한 중국 박사생이 곡물 병원균, 그러니까 푸사리움이죠, 빨간 곰팡이 샘플을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게 오늘 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사건. 젠 윈칭이랑 류준용, 이 두 사건입니다. 이는 오늘 보도된 공식 사건으로 FBI와 법무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FBI는 젠 윈칭이라는 이름의 여성 박사와 남자친구 류준용이 병원성 곰팡이를 밀반입한 뒤 미시간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진행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사리움 그라미네아룸은 인체에 들어가면 구토, 간 손상, 심지어 생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농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병용균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농업 테러 무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실험 목적이라는 명분이 실은 국가적으로 조직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FBI는 젠 윈칭의 핸드폰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서명서를 발견했고 그녀가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험 목적? 연구? 얘네들은 그냥 이 연구에 미쳐 있었던 박사 애들이야. 얘네들은 연구자였던 거야. 뭔 개 같은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이건 또 중국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자, 중국의 연구자나 아니면 이런 학생이 외국에 나가려면, 특히 얘네들은 연구원이잖아, 박사야. 그럼 얘네들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주는 학생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외국에 나갈 때 국가에 보고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병원균을 가지고 나가려면 무조건 대학의 외사처나 과기처에 승인받고 공안, 국가안전부의 협조까지 필요해요. 혼자 이걸 가져나갈 수가 없어. 난 이거 연구해야지 하면서 가져간다? 말이 안 됩니다. 생물학 관련 자료는 국유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나라의 지시가 있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학생이 이걸 혼자서 우린 커플은 원래부터 이걸 연구했고 여기에 우린 관심이 많아. 미국에 그 샘플 없어? 내가 중국에서 가져갈게. 우리 같이 연구하자. 우리는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또한 중국은요. 중국이 진짜 얘네들이 이 50년 100년 계획은 너무 무서운 게, 봐봐. 중국은 2010년 이후
병원균, 유전자, 농업종자, 식물병리 자료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샘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 연구실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단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 미국의 제도는 상호신뢰를 기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너희도 대국이고 너희 정부가 너희 국민에게 독국물을 먹이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믿음. 미국이 단순했죠. 되게 순진했죠. 하지만 중공체제는 그 전체가 완전 똥똘똘 뭉쳐있는 공산당 체제. 그 믿음이고 뭔 나발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여. 우리는 돈 벌면 끝이야. 나라 GDP 올려야지. 중국은 미국의 혹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런 믿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중국은 그걸 철저히 이용합니다. 니들 민주주의라며. 그럼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해도 되잖아. 니들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사회주의야. 니들 우리로 이민하거나 우리 쪽에 투자하는 거 그건 우리가 룰을 정해. 하지만 니들은 민주주의잖아. 우리가 너네 집에서 땅 사고 너네한테 아파트 사면 우리는 그거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니네 민주주의라며. 족같지 않습니까? 우리 니네 나라에서 이거 해도 되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야. 중국 안에서는 이건 못해. 우리는 사회주의니까. 하지만 왜 해외에서는 이거 해도 된다며? 니들 민주주의라며. 전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대한민국 좌우 상관없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냥 다 먼 미래, 먼 훗날까지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지치면서 우리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좌우 전쟁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미친 세력들을 지금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 방송 보면서 프레임 씌우지 마. 그냥 저는 우리 다 같이,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아니야. 왜 하필 이 빨간 곰팡이 푸사리움인가? 농업 병용균이 무기라고요? 과연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나? 자, 들어보세요. 이 빨간 곰팡이 푸사리움균은 대표적인 곡물병해로 사람에게도 소화기 손상,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미국 국방부는 푸사리움을 듀얼 유즈, 즉 군사, 민간, 겸용 병원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확산 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잠복기가 길고요. 조작 및 배양이 쉬우면서 드론, 토양, 종자 등을 통해 확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이 뜻은 즉 뭐냐? 총 한 발도 안 쏘고 한 국가의 식량 기반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병원균.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은밀한 무기. 핵무기보다 티도 안 나고 시간이 지나면 파괴력은 더 큰. 이거를 중국 정부가 학생을 시켜가지고 이 병균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했다?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생물 무기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괜히 이걸 왜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런 곰팡이균은 나라의 허가 없이 공안부 여기저기 부처의 허락 없이는 못 가져나가는 거고 개인이 다룰 수 없는 거야, 중국에서는. 근데 이게 개인이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을 했다? 트럼프는 정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뭔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거랑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침투당할 거거든. 자, 이 뒤에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이제서야 지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미국도 그전에는 몰랐어. 미국도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 한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은 모르고 있어. 지금 한국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한국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댓글 이런 거 달리고 있다. 야, 네가 뭐 다 아는 줄 아냐? 야, 나라에 얼마나 수재들이 많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야, 네가 아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겠냐?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는 여기 관련된 법규가 규제가 1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미국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바이오 리스크 투명법 등을 법안 추진 중이고 중국 병원균 샘플 반인 추적, 군민 융합 기관 배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C, DHS가 외국계 실험실 무작위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중국 연계 연구 협약을 종료하고 있고요. NIH는 중국 자금 유입된 연구 과제 재검토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농지 매입 금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에다가 농지를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정신을 차리고 중국의 농지 매입을 금지시킨 상태예요. 한국 이거 언제 할 거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땅의 면적 여의도 7, 8개, 최신 데이터 여의도 10개랍니다. 이게 과연 다 아파트로만 쌓여진 면적일까? 아니에요. 농지, 빈 땅들, 그리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 재점검, 실험실 운영 감시, 요런 대응 방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무서운 건 중국 내부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내부, 중국의 국민들도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지들이 못 먹는 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못 먹는 음식들을 뛰어넘어 이런 병원균까지, 이런 거를 중국인들은 기사를 안 볼까? 물론 뭐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겠지. 근데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벽 안에서도 VPN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대응해? 일단 중국이 그 먹을 수 없는 수많은 중국의 식자재들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퍼뜨리고 있구나. 나는 중국산 음식 안 먹어야지 이러면서 유기농 수입 식품 구매가 급증하고 일본,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이런 나라로 이민이 급증한 상황이고 중국 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거의 중국인들은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먹을 뿐이지 여건이 된다, 중국산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여행객들 중국 가서 헬렐레 하면서 맛있어 이러면서 중국산 음식 겁나 먹고 오죠. 그죠? 그 먹고 나서 와서 막 신장 이런 데 안 아팠어? 혹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갑자기 뭐 얼굴에 뭐 알레르기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뭐 어디 피부가 간지럽다든지 이런 증상 없었어? 푸사리움은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군사적 전략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감시 대상이며 중국 군대의 생물 무기 연구에서도 주요 연구 항목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이미 이에 대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음모론을 퍼뜨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미국의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퍼뜨려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도 미국에서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많아요. 그런 세뇌가 진짜 무서운 거야. 그렇게 세뇌된 애들이 외국 와서 살아봐봐.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 중에도 중국의 언론을 믿는 한국인이 꽤 있어요. 코로나는 미국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전쟁, 총, 포, 뭐 비행기, 핵무 필요 없어. 네 밥상에다 독 한 번 싹 뿌리면 돼. 그냥 그 병균을 네 밥상에다가 배달시켜주면 끝이야. 이게 생물 전쟁이에요. 생물전은 지금 시작됐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더 멀리 가서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되며, 더 크게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생물 샘플, 유학생, 실험실, 음식까지 모든 경로를 통해 중국의 전염성 국가 전략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 방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 보고 재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아까 중요한 부분에 한 개 놓쳤어. 2024년 5월에서 7월 그때 일어난 일이야. 근데 지금 2025년 6월에 지금 이걸 왜 터뜨렸느냐? 이것도 문제야. 왜 지금이냐 이거야. 아니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잡았으면 작년에 당장 터뜨려야지. 왜 이걸 1년 동안 묵혀뒀냐 이거야. 그리고 그 전까지도 이런 사례가 4건 내지 5건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걸 왜 갑자기 터뜨리느냐. 요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도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게, 자, 미국 대선 앞에 정치 프레임 형성. 자, 2024년 대선 결과 트럼프 또는 공화당의 승리 혹은 조 바이든 재선 실패 후 미국 내 대중 강경 기조 강화 흐름. 2025년 6월 시점은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확정짓고 여론을 끌어모아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이걸 지금 터뜨려야 중국은 국가 안보 위협이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명확히 굳히는 이런 사건이 한 개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터뜨리는 게 그것도 약간 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학술 교류 차단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 미국 내에서는 중국 유학생, 과학자 규제 논의가 계속 돼 있었습니다.
계속돼 왔었고, 특히 스템이나 바이오, 농업 분야. 그런데 이 사건은 중국은 학술 교류를 생물 무기 침투 경로로 쓴다라는 확증 편향의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중국 유학생 입국 제한, 바이오 분야 교류 차단으로 이걸 이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중국과의 과학 교류 다 차단해도 된다라는 여론 조선용 카드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하잖아. 참 미국 새끼들도 이게 이걸 또 이렇게 쓰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언론 타이밍, 중국의 리스크를 알리기. 자, FBI 법무부는 수사 및 보안상 이유로 수개월간 이런 사건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밀반입 당시에 수사 중단, 수사 확정, 증거 수집, 공개 기소 이런 과정들은 명백히 언론 플레이 타이밍을 조정한 상황이고, 특히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정보가 공개된 건 이건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중국 공산당 당원이다. 단순 유학생이 아니야. 이건 중국 공산당의 미국에 대한 임무 수행자가 침투한 거야. 이거를 딱 얘기해 주는 거지. 물론 미국의 그 무식한 새끼들이 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진짜 무식한 새끼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무식한지는 여러분들도 알잖아. 지금 LA에 폭동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거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어. 혹시 뭔가 다룰 게 있나 없냐, 인터뷰 이런 것도 많이 봤어. 막 이렇게 막 때려 부시고 막 시위하다가 갑자기 I love this flag, 멕시코 깃발들 막 놀아다녀. I love this flag 막 이러는 거야, 어떤 흑인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Why you love this flag? 왜 이 국기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걔가 갑자기 Color? 진짜 그 코미디가 아니라 진짜 인터뷰. Color? 색깔이 예뻐서? 진짜 지들 지금 이거는 시위가 아니야, 폭동이잖아요. 근데 지들이 왜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는 애들이 거기 가담해 있는 애들도 많아. 그걸 인터뷰하는 애가 있더라니까. 그것도 유튜버야. 구독 팔로워 수도 꽤 많더라고. 심지어 어떤 애는 그 고무총 쏘잖아요. 고무총을 막 쏘는데 맞았어. 맞으니까 여기가 막 벌게지더라고. 이걸 막 까놓고 야, what's up? 막 이러면서 나 고무탄 맞았어. 봤어? 여러분들 트럼프 진짜 외로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냥 진짜 뭔가 진짜 폭동인가 시위인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자들 야 이거 되게 심각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 현장에서 막 들어가서 막 인터뷰하는 거 보잖아. 가관이야. 영상 한번 봐봐. 아니면 내가 이거 나중에 한번 다뤄줄까? 자료 화면 많더라. 진짜 골 때린 거 진짜 많아.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는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지금 미국으로 와서 임무 수행자가 침투를 했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데 이거 과연 미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하지만 이거는 중국에 대한 국제 견제 연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유럽, 호주 등에서 중국 과학기술 침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미국이 공식 기소하며 이슈화를 하면 동맹국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대응하자라는 이런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미국이 지금 이제 대응을 해야 동맹국들도 잠깐만, 우리한테 침투 들어온 건 없어? 조사하게 되거든. 경계심을 일으키라 이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이거를 까발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중국 내부 정세에 메시지를 보내는 카드예요. 중국 내부도 살짝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지. 뭐냐, 자, 지금 6월이잖아요 2025년 7월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4주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7월 1일 당의 생일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생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중공이 생물 무기 실험을 해외에서까지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중국 내부에서는 불신, 불안 조장 효과도 노림수 중에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이 위험 식품 관련돼서 중국 인민들은 지금 분노와 불신이 이미 엄청 많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중국 인민들도 중국의 음식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아. 얼마 전에도 다뤘는데 중국의 그 수많은 과일들 막 다 버리고 있잖아. 왜? 그 과일 한 개 키운다고 농약으로 샤워시키고 주사기 막 몇 대씩 꽂아놓고, 그게 과일이야? 그게 생화학 그게 음식입니까? 화학약품이지 그게. 그렇게 과일을 키운다니까? 인간이 어떻게 먹어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음식에 관련돼서 이런 게 불신이 커지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거를 터뜨리면 중국이 이제 해외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중국 인민들은 더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죠.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를.
중국 음식 관련돼서 위험한 음식 관련돼서 제가 계속 방송했죠, 그죠? 대륙남 위험한 가짜 음식 이것만 검색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터뜨린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있습니다. 미국 내의 바이오 산업 보호 위한 대중 견제 프레임. 미국은 지금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다음 산업 패권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그게 뭐냐? 바이오 산업이야. 바이오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완전 그냥 근데 중국이 미국의 바이오 기술 유전자 정보 종자 자원을 훔쳐가고 있는 거 이 의혹은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붙잡히다 보니까 중국은 학문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탈취하고 실험실을 위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병균을 굳이 미국으로 가져간다. 중국은 아직 이 병균에 대해서 이거를 실험할 설비나 장비나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가서 이걸 실험하려는 거야. 실험을 하든 혹은 그냥 이거를 그냥 미국 가서 다른 용도로 쓰든 그걸 무기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터뜨리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바이오 식량은 지금 AI와 함께 차세대 안보 자산이라 미국이 명분을 확보하려는 타이밍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 내 안보 국가 프레임의 합리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미국 내에서도 FBI의 감시 강화, 이민자 조사, 생물 샘플 검열 등을 두고 인권 침해라고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진짜 인권 침해라는 거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갖다 붙여. 지들이 제일 인종차별주의자고 하는 게 인종차별인데 맨날 지가 피해 당하잖아. 너 이거 인종차별, 인권 침해했어. 이지라 하는 새끼들 진짜 많아. 나 그게 진짜 꼴보기 싫거든. 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강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런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국 내 통제를 강화하려는 국내용 정당화 카드로도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 시스템이 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주의에서 먼저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생물 전쟁 이런 거를 펼쳐져 오잖아. 그럼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이걸 감시를 해야 돼. 감시를 해야 이걸 대응을 하지. 근데 감시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민주주의화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너 이거 인권 침해야. 왜 우리 자유를 방해해? Give me freedom! 이러면서, free! 막 이러면서 막, LA 폭동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지금 침투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감시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돼. 니들이 이거 이해하지? 이런 카드로도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F1 비자 체계 재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는요, 중국은 훨씬 쉽게 하고 있어. 중국은 그냥 윗대가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돼. 밑에 애들 국민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미국의 정치가들은 진짜 어렵게 정치하고 있는 거야. 왜? 뭔가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명분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개 사건이 필요하고, 이걸 계속 얘는 무슨 레고야? 계속 끼워 맞춰야 돼. 계속 끼워 맞추면서 명분을 찾아내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맞서 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근데 대응 안 해? 대응 안 하면 잠식 당하는데? 그래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계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었던 생물전 의혹을 재점화하려는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터뜨린 게, 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중국 우한 기원설이 잠깐 떠올랐다가 그때 묻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부 미국 내 강경파 정치인들이 우한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꺼냈었어요. 근데 진짜 시작에 불과했잖아. 맞아,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지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인이 미국 내에서 이 사람 인기척이 별로 없는 비밀스러운, 사람도 별로 없는 마을에서 비밀리에 불법 생물 실험실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과거 중국의 생물학적 위협 의혹을 다시 공식화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 코로나 책임론, WHO 개입 촉구, 중국 기업 제재 강화 등도 다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히피들 아니면 모르는 애들은, 특히 미국 애들, 무식한 애들은 항상 이걸 외쳐. 야, peace,
peace, peace. 대마 빨아가지고 peace, peace. 야 인권 침해하지 마. free, free. freedom, free. 뭐 중국인이든 미국이든 괜찮아. welcome, welcome. 다 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아무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한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정말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침을 토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가야 돼. 야, 오늘 뭐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문다. 와.